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웅지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5월 하반기 화학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또 다른 미술 작품 속에 숨어있던 독특한 물질의 사용 기법이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덴마크 회화 황금기 작품들의 맥주 양조 후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식재료를 물감에 혼합해 사용하는 예시는 이미 유명합니다. 달걀 노른자를 안료 코팅과 건조 보조제로 활용했던 프레스코 기법이 그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전반기 덴마크 예술의 벨 에포크인 덴마크 황금시대 10개 그림의 바닥층에 있는 단백질 잔류물들을 특정하기 위해 텐덤 질량 분석법에 의한 단백질 시퀀싱을 사용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물감 조각 파편들을 분석하니 밀과 보리를 포함한 곡물종의 단백질과 사카로마이케스 캐레비시에 또는 제빵 효모가 7개의 그림에서 바인더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곡물과 빵 효모 단백질의 가장 가능성 높은 공급원은 맥주 양조의 부산물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기존의 문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이론입니다. 맥주가 그림의 청소 및 복원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접착제, 페인트 바인더, 페인트 라이닝으로 맥주가 사용되어 있다고 쓰여있기도 합니다. 신기한 재료의 사용이라는 해석보다는 필요에 의한 지역 특색과 예술, 과학의 결합 사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식품 보존을 위한 코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공기와 맞닿으면 대부분의 식재료는 변질됩니다. 다른 오물이나 세균이 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식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포장하곤 하는데, 가장 쉽게 상하는 것은 껍질이 없는 무른 표면을 갖는 딸기와 같은 과일입니다. 연구진은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흥분을 일으키지 않는 페놀성 물질이며, 최근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칸나비다이올을 이용한 딸기 표면 코팅법을 개발했습니다. 생체 적합하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한 고분자 물질들과 칸나비다이올을 혼합해 과일 표면을 얇게 둘러싸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대로 먹을 수도 있죠. 아무 코팅이 없는 경우와 알긴산으로 감싼 경우, 칸나비다이올 추출물로 코팅한 경우와 고분자 칸나비다이올 나노입자로 코팅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딸기 단면에서 명확한 코팅 유무가 확인됩니다. 또한 그 두께와 단단함 차이 역시 확인되죠. 실제로 총 15일간 다양한 코팅 종류와 두께를 기준으로 딸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고분자 칸나비다이올 코팅은 2주가 넘는 상온 보관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섭취 가능한 성분인 만큼 칸나비다이올 사용이 허가된 지역에서는 식품 보존과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기묘한 생명체인 버섯, 그 중에서도 독버섯의 위험성은 상당합니다. 수많은 독버섯이 있지만 데스캡 머쉬룸이라는 알광대버섯은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 중 하나입니다. 알광대버섯의 독소는 알파 아마니틴인데 아직 이에 대한 해독제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섭취한 경우 6시간 이내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가 발생하며 수행요법과 활성탄 처리 등이 성공하지 못하면 48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도사야닌 그린이라는 유명한 화학물질이 알파 아마니틴 중독의 해독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 알파 아마니틴 효소가 세포 손상과 사망을 유발하는 인간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결정했습니다. STT3B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을 단백질에 부착시키는 STT3B 유전자는 알광대버섯 독성의 핵심이었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분자를 찾기 위해 FDA에서 승인한 3,000개 이상의 약물의 효과를 스크리닝했습니다. 그 결과 염색약으로 사용되는 인도사야닌 그린이 단백질 작용을 막고 인간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알파 아마니틴에 중독된 쥐에게 인도사야닌 그린을 투여하니 간과 신장 손상이 감소하고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갖는 관측 도구의 개발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원자 수준인 0.1나노미터를 의미하는 옹스트롬 단위의 해상도는 이제껏 초고성능의 전자현미경이나 비접촉식 원자힘 현미경과 같은 장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전자등을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가시광선 정보를 이용하기에는 원자 세계는 너무나 작았죠.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을 넘어 0.1나노미터 크기까지도 분간 가능한 형광현미경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수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100배 이상 작은 15에서 20나노미터 수준의 분해능도 충분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개별 생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10나노미터 미만의 길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보기 위해서는 옹스트롬 분해능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순차적 이미징과 DNA 바코드 표지 기술을 이용해 옹스트롬 해상도를 얻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핵 기공 복합 단백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 기공 복합체는 그 구조가 기존에 확실히 알려져 있으면서도 구조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목표물로 적합했습니다. 그중 선택된 NUP96 분자는 세포질 및 핵 고리가 모두 8종 대칭으로 8쌍이 존재하며 측면 10나노미터, 축 방향으로 3나노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크기 정보들은 기존의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옹스트롬 해상도 형광현미경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원하는 정보가 명확하게 관찰되었죠. 원자 수준의 형광현미경은 생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적합합니다. 아직은 범용적인 적용은 어렵겠지만 이후에는 약물 설계에서 큰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백질 수용체 패턴 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사전 정보 확보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 모든 공장을 닫고 에너지 체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만큼 이미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회수보다 방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즉각적인 포집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특정한 공간에 흡착 또는 가두는 방식이 유용한데 무언가 가둬둘 수 있는 격자 모양의 포집체를 클라스레이트라 부릅니다. 물 역시 수소결합을 통해 클라스레이트를 만들 수 있지만 1200kPa이라는 고압과 0도의 저온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연구진은 구아니디늄 이온과 황산 이온을 이용해 단 32kPa의 압력과 35도 이하의 상온에서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접촉하며 단결정 형태의 고체를 이루며 포집이 시작됩니다. 투명한 용액은 점차 알갱이들이 생겨나면 뿌옇게 변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분리되면 백색의 가루가 됩니다. 구아니디늄 설페이트 단결정 클라스레이트에 이산화탄소가 탈출하지 못하고 단단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손쉽게 재방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을 약간 넣어주는 것으로도 클라스레이트가 깨지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몇 번이든 재사용 가능한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5월 하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